코로나 바이러스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에 전 세계가 또다시 봉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발 델타 변이는 상당히 높은 전염력으로 기존의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항체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은 1월 말부터 급격하게 1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어 5월에는 하루 2,000명 언저리로 안정화되는 듯 싶었으나 6월부터 서서히 오르더니 어느새 하루 1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마저 한 학교에서 델타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학생들에게 한해 마스크 의무 착용 원칙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유럽 전역은 또다시 재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 확진자 중 영국의 경우 98%가 델타 변이이고 포르투갈은 96%, 이탈리아는 26%에 달하여 유럽 전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재 백신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봉쇄하는 동안 재빨리 2차 접종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맞춰 델타 변이의 창궐만큼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브라질에서는 감마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 3천만 명으로서 2위, 브라질은 1,800만 명으로서 3위의 국가입니다. 1위인 미국, 4위인 프랑스에 비해 이 두 국가가 다른 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두 국가 모두 개발도상국 국가이며 낙후된 인프라의 백신 빈공국이라는 것이죠. 선진국들이 제 아무리 선점한 백신으로 항체를 형성한다 한들 다른 국가들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항체를 무력화시켜버리면 백신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하였고 개발도상국들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입니다. 선진국은 한국과 같이 사회 인프라와 방역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처참한 인프라로 바이러스의 억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감리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필두로 한 직원 100여 명과 그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집단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중 한 명인 제니퍼 브리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자신의 몸에 넣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취약층들이 몰려있는 병원의 특성상 병원 직원들은 백신 접종의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은 백신 접종을 받기 싫다며 시위를 하는 거죠. 이에 병원장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178명의 직원에게 2주간 무급정진 처분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는 그저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백신 접종이 싫으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자의 말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무급정직 처분을 받은 병원 직원들은 고용을 조건으로 한 백신 의무화는 불법이라며 병원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거는 황당한 작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린 휴스 판사는 대유행 기간 병원이 환자를 돌봄으로써 얻는 공공이익은 직원 116명의 백신 접종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병원 직원들이 소송을 기각 처리하였는데요. 현대 미국 사회는 소수 지식인들이 나머지 상식이 부족한 미국인들을 하드캐리하는 형국이라는 게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주입법위원회에서는 한 여성 간호인이 자신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됨으로써 온몸이 자성을 띠게 되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쇠붙이를 붙이려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이 영상을 본 한 국내 네티즌은 자력이 떨어진 걸 보니 빨리 백신 2차 접종을 맞아서 자력을 복구시킨 다음에 다시 증명해야겠네라며 무식한 그들의 주장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무려 약사가 백신 음모론에 빠져 백신을 훼손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이 DNA를 변형시킨다는 음모론에 빠져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약국 냉장고에서 모더나 백신을 꺼내 수시간 동안 방치한 뒤 이를 57명에게 접종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 9천만 원의 배상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황당한 사실은 수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된 이 백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효능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세계는 일부 무지한 사람들과 음모론에 빠진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은 그들의 이기적인 만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노숙자 인구는 5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조차 2020년 초 기준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쫓겨난 인구가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미국에는 최소 100만 명의 노숙자들이 있다 예상되고 있죠.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라는 최소한의 방역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바이러스에 취약하며 동시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변이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본주의는 이들에게 냉담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시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호텔의 일부를 임대하여 노숙인 수용 공간을 만들어줬던 뉴욕시는 이제 감염 위험이 떨어졌으니 관광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들을 다시 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물론 호텔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옳은 선택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호텔은 뉴욕시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숙인들을 위해 일부 공간을 내어준다 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뉴욕시가 이제 더 이상 노숙인들을 지켜주기 싫다는 이유로 마땅한 차선책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들을 거리로 내쫓는 것은 관광업계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구실에 취해 뉴욕시를 또다시 위험으로 몰아넣는 멍청한 행위라 비판을 받는 거죠. 또한 미국 CDC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38개 병원에 코로나19를 입원한 성인 환자 14만 8,4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 환자의 78%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 취약계층이 부유층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 역시 현저히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두가 알듯 미국 사회는 철저한 자본주의로 인해 가난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부유층들은 비싼 돈을 주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이들은 그들에게 특화된 정기푸드를 저렴한 값에 찾을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비만과 과체중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만과 과체중의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하니 사회가 이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는 참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빠른 속도로 접종하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그들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은 이런 식으로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공정한 방역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방역과 사회 시스템에 대해 또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한국은 오히려 노숙 인구가 급감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노숙인 복지정책 백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노숙 인구는 1998년 6,531명, 1999년 7,401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이후로는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3,4천명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1997년 터진 IMF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빈곤해진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나 이후 시작된 각종 복지 정책으로 이들이 보금자리를 찾은 것이죠. 또한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 계획에서 노숙인들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다른 건강한 이들보다 우선적인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건강한 이들보다 취약계층이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6월 22일 서울시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노숙인의 79.2%가 이미 1차 접종을 마무리했으며 다가오는 7월부터는 2차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러한 정책에 사회적인 잡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라며 모두가 위험에 빠진 코로나 시국일수록 이러한 한국의 특성을 본받아야 한다는 외신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3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코로나 장발장이 지난 3월 출소하여 경기도의 지원을 받게 된 것도 예시로 듭니다. 미국이었다면 그저 범죄자 중 한 명에 불과했을 테지만 한국의 행정기관에서는 그에게 당뇨 등 만성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의료 지원과 숙소 등을 제공하는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섰죠. 이 밖에도 자활시설을 연계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그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범지구적인 위기가 오히려 빈부격차의 심화를 불러온 현 시기 한국의 복지정책은 현대사회의 모범 그 자체라 극찬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정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학생들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안전한 집에서 부모가 만들어준 밥을 먹으며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원격 수업을 들을 장비도 없는 집에서 제대로 된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급식비를 지원받기에 균형 잡힌 영양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집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니 말이죠. 때문에 한국은 이들에게 집에서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와 웹캠 등 장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급식 카드도 제공하여 끼니를 굶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급식 카드를 지닌 이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국가와 국민들이 함께 나서 취약계층을 돕고 나서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직 한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문화현상에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고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일제히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